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주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세미록과 관련된 그 심포지움인데, 제가 당초에 이제 진주박물관으로부터 받았던 주제가 그 임진왜란 일기 자료의 지역적 전개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임진왜란 일기 자료를 많이 보지도 못했고, 또 이제 주제를 받을 땐 이런 어떤 기록자의 처지에 따라서 임진왜란의 어떤 모습이 좀 다르게 어떤 그 표현된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련된 일기 자료들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진행하면서는 도대체 이제 임진왜란 일기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나, 아마 이제 얼마나 남아있나라는 것을 보면서 또 세미록이라는 일기가 또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가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제 그 일기 자료를 좀 찾다가 보니까 형태가 사실 이제 지금 세미록이 각광을 받고 실적이 많은 것, 연구 실적이 많은 것은 그 단독 필사본 형태로 어떤 그 많은 그 분량의 그 자료들이 그 안에 이제 남아있기 때문인데, 일기 자료들이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일기 자료들도 있고, 또는 근대에 특히 이제 전쟁일기 같은 경우에는 근대에 그 간행된 실기류 문집에 그런 어떤 전쟁 공적 중심으로 후손들이 이렇게 다시 수습해서 모아놓은 짤막짤막한 일기들도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아까 이제 이제 친필본이 많지는 않지만 친필본과 다시 이제 후손들이 전사한 전사본, 그리고 그 전사본이 다시 보존되면서 문집에 간행된 문집 수록본, 그리고 이제 또 단독으로 간행된 단독 간행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제 논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오희문 선생의 그 세미록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배경적인 것들을 좀 이제 그 다루어 봄으로써 이 세미록이라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그 가치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일기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현장성과 즉시성입니다. 이제 이러한 생생한 현장감과 당대의 어떤 사회적 실상을 여과 없이 담아낸 즉시성은 기록자가 이제 최초 기록한 그 원형이 어떻게 전승 보존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하 선생님께서 이제 문집을 많이 본다라고, 이제 문집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제된 글, 간행을 하면서 후손들이 이제 다듬고 고치는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것을 저술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 당대의 실상이 이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좀 이제 다른 어떤 여지들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임진왜란 일기는 보통의 일상에서 지속성을 염두에 두며 기록하기보다는 일상이 파괴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순간에 따라 규칙과 불규칙을 오가며 기록되기 쉬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록 당시의 환경도 제한적이었고 동시에 작성 이후 전승 보존의 한계도 분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임진왜란 일기 자료 현황과 전종 영상을 살펴보게 된 것은 여기에 근거를 합니다. 이제 임진왜란 일기 자료 중에 이제 많은 연구가 있는 것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또 오늘 이제 대상이 되는 오이문의 세미록, 그리고 정경훈의 고대일록에 대한 연구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세미록 같은 경우에 1962년 한국사료총서 제14집에 수록되면서 널리 알려졌고, 지금까지 학위 논문을 포함해서 약 18편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고대일록도 대략 그 정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전존 양상에 이제 관심을, 일기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그런 늘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성임 선생님이 이제 이문건의 묵제일기와 또 이문의 세미록, 그리고 김영의 계암일록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일기에 대해서 그 전존 양상을 자세하게 검토해 본 논문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논문에서 제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요. 이 필사유일본 형태로 전해지는 일기라 하더라도 전승 과정에서 후손들이 변개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 앞에 하 선생님 그
논문을 토론해 주시는 김연영 선생님의 질문지에도 이런 어떤 전승 보존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92페이지에 그 임진왜란 그 일기 자료를 이제 지금은 워낙 그 기술이 발전해서요. 그 이제 인터넷이나 앉아서 이제 그런 각종 그 데이터 정보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또 최근에 한 4, 5년 동안 그 이제 전국에 산재한 그 필사본 일기들을 조사해서 개인 일기를 조사해서 또 그 축적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임진왜란 일기 자료는 대략 55종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수량은 친필일기로 추정되거나 후손들이 전사해서 보존한 그 단독 필사본 형태와 또 문집에 수록된 형태를 모두 포함한 것이고요. 기록자 및 기록 내용을 우선적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동일 기록자 및 동일 기록 내용으로서 현전 형태를 달리하는 것은 수량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단독 필사본으로 존재하면서 기록자의 간행 문집에도 수록된 것과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단독 필사본 형태로 현존하는 임진왜란 일기 자료들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도표한 것이 바로 표 1입니다. 그러니까 25종 정도로 이제 제가 25종 정도로 찾았고 또 이제 정리를 했으며 거기에 이제 저자와 기록 기간 그리고 서지 형태 그리고 이제 소장처들을 대략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그 포로 체험을 날짜별로 작성한 그런 이제 일기류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제가 예컨대 이제 뭐 노인의 금계일기라든지 강항의 간양록, 뭐 정호인의 정유필랑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까지 포함하면 조금 그 종수가 올라가겠지만 이런 자료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포로 생활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직접적인 전쟁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데다가 이제 주로 포로 실기 문학으로 이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그 일기명은 어떤 것은 이제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이제 후대에서 이제 편의적으로 붙인 것도 있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그 25종 일기 가운데 국보가 1종이 있고, 그 다음에 보물이 5종이 있고, 지방 유형 문화재가 4종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보는 이제 잘 알려진 이순신의 난중일기고요. 또 이제 오늘 오이문의 세미록은 또 보물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이 25종 정도였습니다. 이제 94페이지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예컨대 이제 그 보물로 등록될 때는 주로 이제 일괄 문서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약포 정탁의 일기라든지 검간 조정의 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일괄로 지정된 그 문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종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대표적인 사례가 그 검간 조정의 일기 5종 6척 같은 경우에 이제 보물 정식 명칭이 조정 임진란 기록 일괄입니다. 여기에 이제 6종 7책 임진란 기록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문견록이라는 1책은 이제 그냥 관련 문서를 제외한 수록된 것이어서 사실 이제 일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일기가 조금 대표적인 것은 조정의 친필본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시기들이 좀 겹칩니다. 겹치면서 그 중에 일부는 이 중에 이제 그 남행록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면서 썼던 일기로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 휴대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전쟁 중에 나가면서 휴대해서 썼으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종이라든지 또는 어떤 필기가 좋지 못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조정이 다시 본인이 정서한 이제 역시 이제 초서 형태긴 하지만 이제 다시 자신이 이제 정리한 일기가 또 있고 그 일기를 포함해서 후손인이 나중에 정서한 일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간 조정의 일기는 좀 이제 더 꼼꼼한 고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일기를 조사할 때 그 일기명 자체에 뭐 호종이라든지 난중, 외변, 임진, 용사 향병 이제 이런 일기 자료는 당연히 이제 그 일기 자료다 이건 임진왜란 일기 자료다라는 것이 이제 그 추측이 되는데
예컨대 이제 김계국의 그 관동일록이라든지 또는 조응록의 죽계일기 또는 이정혜의 송간일기 이런 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임진일기를 더 넓혀서 임진왜란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이제 일상 좀 전반에 넓혀서 고대일록처럼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그 기록들이 있고 다만 임진왜란 기간에도 이제 고일기 기록 기간이 포함이 되어서 본인이 이제 뭐 수령으로 나갔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그 시기에 어떤 다른 관련된 경험이 있을 때 그 일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일기 자료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정리했었습니다. 이제 그 96페이지에 이제 그 전존 양상이라는 것을 이제 그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앞에 그 필사본 그 일기들이 단독 필사본 형태의 일기들이 남아 있으면서도 또 그 96페이지에 보면 한 6종의 일기, 임진왜란 일기 중에 그 6종의 일기, 정탁부터 정경달의 난중일기까지 이것이 다시 문집에 수록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필사본 형태로도 있으면서 문집에 수록된 그 일기도 있을 경우에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일기 내용을 이제 서로 비교 검토도 필요하고 그 비교 검토하면서 후손들이 문집에 실을 때 또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뭐 사회상이라든지 또는 후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뭐 개입될 여지는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표 2에 보면 이제 단독 간행본 임진왜란 일기 자료 목록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항상 그 일기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그 일기에 있는 내용, 주로 이제 생활사와 관련, 이제 물론 이제 벌써 이게 일기 자료가 각광받기 시작한 지 거의 한 2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이제 그 내용에 치중을 하다 보면 이런 서지 형태를 이제 좀 간과하기 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이런 서지 형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여기 이제 문강공 필안록이라든지 호재 진사일록 같은 경우에도 이 석인본으로 이제 일기, 그러니까 1900년대 뭐 중반 1962년, 1935년 상당히 이제 늦은 시기에 석인본으로 간행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 시기에 간행되고는 원본은 이제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이제 원고가 있고 그 원고를 이제 보존을 하다가 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표 3은 그 간행 문집 수록 형태의 임진왜란 일기 자료 목록입니다. 저자와 기록 기간 또는 그 수록 문집을 이제 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중에는 그 이제 아마 이제 24번, 25번, 26번은 그 정렬의 그 이제 동일한 그 저자가 쓴 세 개의 일기고 같은 문집에 실려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보내드리면서 표가 조금 다소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량을 보면 사실 짧게는 3면부터 많게는 134면까지 그러니까 문집에 수록된 일기지만 그 편폭이 상당히 이제 그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대부분 인쇄 간행된 문집이고 이제 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이제 그 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필사본 문집에 수록된 그 유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어서 사실 이제 이런 송호유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일기들은 필사본 단독 형태로 보기는 단독 형태 일기는 아니지만 또 유일본 일기이기 때문에 문집 수록본으로 볼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좀 이제 분류에 있어서 고민거리는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자의 어떤 저술과 함께 관련 사적 및 기록들을 모두 모아서 간행하는 실기류 문집이 또 많았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남긴 저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시간도 많이 지나서 보존된 저술마저도 많지 않았던 것이 아마 이 시기에 이제 이런 실기류 문집에 이 전쟁 일기가 실린 큰 이유가 아닌가. 그 간행 연대가 근대에 집중되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미루어지다가 근대에 들어서야 후손들의 정성 어린 자료 수집과 물력으로 간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일부 이제 어떤 그 시각에서는 이렇게 실기류 문집에 실린 일기들은 좀 이제 그 공적을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단순히 그 집안에서 보관되어 오던 자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온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 자신들의 선조와 관련된 행적들을 또 모아서 싣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한 일기 형태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자료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주제를 의뢰받고 해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라는 특별하고도 혹독한 체험 속에서 작성하는 것인 만큼 그에 대응하는 기록자의 연령, 입장 또는 정치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대응 방식과 경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경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써나가는 일기의 내용은 분명 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자료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것이 제가 좀 쉽지가 않았던 거고요. 그 표가 이제 그 100페이지에 보면 이제 대략 한 55종의 일기였지만 한 저자는 한 40명 정도로 압축이 됐고, 그 연령대 전쟁을 겪는 그 시기의 연령대를 살펴보니 사실 16세부터 67세까지 그 다양한 나이대, 어떻게 보면 그 일기는 그때그때 쓰는 거니까 그 나이에 어느 정도의 경험으로서 그 전쟁을 맞이하냐에 따라 자신들이 눈에 보이고 비추어지는 것이 기록으로 넘어갈 때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지위는 또 어땠고 출신 지역은 어땠으며 또 대략 전쟁 체험 지역은 어땠는가라는 것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뭐 일일이 이제 이 개별자들을 제가 다 꼼꼼히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뭐 호종일기처럼 이제 예컨대 이제 뭐 호종일기 5종은 시기와 이제 이현국과 정탁, 이정기는 강해군을 호종했고, 윤탁연은 임해군을 호종했고, 그리고 김용은 선조를 호종했는데 일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 호종일기 5종은 시기와 장소가 겹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서로 다른 인물이 저마다의 상황에서 각자의 시각으로 기록했다라는 사실이 당시의 어떤 미시적 실상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도표 제시한 대로 일기의 기록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그 입장과 처한 환경이 다양했고, 이에 기반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사실들을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시간과 공간에서 이 일기 자료들이 종으로 횡으로 그물처럼 엮여 있고, 또 이러한 특징들을 잘 포착한다면 당시 전쟁 현장의 실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가운데 각각 자료들이 지니는 가치가 좀 더 입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일기 자료의 전존 양상에서는 앞에 이성일 선생님이 논문을 쓰면서 걱정을 하셨던 것이 그 전사본, 후손들이 전사한 일기가 사료로서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는, 이게 보존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일기니까요. 일기니까 어쨌든 원 기록자가 쓴 그대로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만약 그것이 보존되어 오면서 후손들이 전사한 것이라면 그 사료로서의 어떤 1차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물론 문제 제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에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교감적으로 뭐 오이문의 세미록과 김영의 계하밀록 그리고 그 이문건의 묵제일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검토 결과로 뭐 이제 그 친필이다 전사하다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밝혀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은 내린 결론은 어쨌든 그 이제 그러니까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취사 선택은 할지언정 그것이 어떤 내용을 추가 보충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 연구자들이 일기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 임진왜란 일기 자료의 전존 양상을 보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후손들이 전사하고 문집에 간행하면서 그 일기 자료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변개가 된다면 이건 이제 또 다른 분야에서 더 연구가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포함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친필 이제 그 문집 수록본, 친필본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조금 그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제가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내렸던 결론은 역시 이제 그 원문이 빠졌은 경우에는 결을 표시를 하고 이제 없는 내용을 뭐 추가적으로 더 넣지는 않았다라는 것. 다만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질 수는 있고 그 시기에 후손들이 전사하는 시기에
그 후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선조의 글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과감하게 바꾸진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몇 가지 것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전존 양상을 제가 일일이 어떤 그 안에 사례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가장 그 대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106페이지에 그 전쟁 일기 가운데 김종의 임진일록이라는 그 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특이하게도 그 이제 그 8대 손인 김종이라는 분의 8대 손 그 김속효라는 사람이 1801년에 그 12월에 친필일기를 토대로 전사한 것인 그 다시 전사본 일기인데 그 앞에 전사한 법례를 써서 전서 법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거기 예문에 이제 107페이지 예문에 보면 이것만 하나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전설을 하면서 선조의 일기 그대로를 담으려고 했는가 하면 임진년 5월에는 기록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는 외란으로 경황이 없을 때라 미처 북과 벼루를 챙길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사년 1월 16일에 진에 들어갔다는 두 글자만 쓰고 2월 12일까지 한 글자도 기록한 바가 없으니 그동안은 진중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또 3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날짜의 간지를 잘못 기록하였는데 그것조차 초본대로 전사함으로써 공의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웠다는 것을 밝혔다. 궁극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8대 손이 그 1592년에 그 썼던 일기를 1801년에 후손이 전사하면서 선조 일기 초본 그대로를 옮겨 쓰기 위해 법례를 쓰고 다시 전사했다라는 이 부분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그 전승 보존 양상이 보다 그 다양한 양상들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선조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했던 그런 의지와 취지는 제가 이번에 그 전승 보존 양상을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